자동차에서 럭셔리 브랜드 또는 프리미엄 브랜드, 즉 고급 브랜드의 조건은 무엇일까? 지금도 도로에 나가보면 전통적인 럭셔리 브랜드의 차들이 자웅을 겨루고 있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그런 브랜드가 되려고 발버둥치고, 과연 고급 브랜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걸까? 혹자는 고급 브랜드를 가리켜 비싼 가격의 브랜드라고 이야기하고, 혹자는 역사가 긴 브랜드라고도 하고, 또는 성능이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글고상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그러한 견해들은 모두 맞는 말일 것이다. 고급 차들은 모두 저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싸고 역사가 길고 성능이 좋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는 걸까? 물론 긴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가격은 마음만 먹으면 비교적 짧은 시간 만에도 높은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 요즘의 국산 차들이 그렇듯이. 아무튼 오늘은 자동차에서 고급 브랜드의 성립 조건에 대해 생각해보자. 프리미엄 브랜드와 럭셔리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는 문자 그대로 프리미엄, 즉 초과 구매력을 가진 브랜드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초과 구매력이란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상품에서 한 단계 올라선 보다 고품질,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대개의 프리미엄 브랜드의 상품들은 물리적인 기능에서 기본적인 수준 이상의 높은 품질과 성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특징을 가장 대표적인 속성으로 가진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프리미엄 브랜드가 반드시 럭셔리 브랜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도 하다. 또한 제규어의 차종들은 모두가 성능 좋은 차량들로 구성돼 있다. 말하자면 비싼 만큼의 값어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제규어는 오랜 전통과 고성능, 특색 있는 디자인, 수공예로 만들어진 고품질과 개별성 등으로 전통적인 럭셔리 브랜드로 분류된다. 한편으로 또 다른 고급 브랜드 미니는 클래식 모델을 재해석한 차체 디자인과 작지만 고성능의 구조, 그리고 소량 생산 방식 등으로 일반적인 소형 승용차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브랜드이지만 럭셔리 브랜드라고 하지 않는다. 두 브랜드의 모델 모두 동급의 타 차량들보다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지만 한쪽은 럭셔리 브랜드이고 다른 한쪽은 프리미엄 브랜드이다. 럭셔리와 프리미엄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일까? 럭셔리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의 공통점은 동급의 다른 차량들보다 비싼 가격을 받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그 비싼 가격을 바가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지불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건 모든 브랜드들의 꿈일지도 모른다. 명품의 품질, 가격, 그리고 아무리 비싼 가격표를 붙여도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려고 줄을 선다면 정말 팔자 좋은 장사임에 틀림없다. 수백, 수천만 원으로 값을 올려놔도 그 물건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랑은 식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물론 그런 고가의 핸드백들의 물리적 품질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그런 품질은 국산 가방의 고급 제품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비싼 값을 바가지로 여기지 않게 하는 걸까? 명품의 조건이 단지 물리적 품질이 전부가 아님은 이제 분명해진다.
명품이 명품이도록 하는 것은 품질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는 게 분명하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값싸고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조금 멀더라도 차를 몰고 할인점을 찾아가는 건지도 모른다. 동네 슈퍼에서 사도 될 것을 좀 더 싸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토요타와 렉서스는 이 부분에서 특히 강점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때 바가지를 쓰지 않았다고 느낄까? 사실 차를 몰고 시간과 연료를 써가며 멀리 가서 물건을 사와도 동네 슈퍼에서 사는 것보다 돈을 적게 썼다고 믿는 것은 누가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게 더 싸다고 믿는 것뿐이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그렇다고 믿는 것을 믿는다. 메이커의 노력? 종교를 언급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사실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심지어 성직자들조차도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직접 목도하지 못했지만 그 이야기를 그렇다고 믿고 있다. 진실 여부를 떠나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그 이야기는 사실이 되고 기준이 된다. 이게 바로 종교다. 수백만 원을 주고 산 수입 핸드백이 수십만 원짜리 국산 핸드백과 같은 품질이라고 해도 바가지 쓴 게 아니라고 느끼는 건 그 브랜드가 가진 신화를 믿기에 기꺼이 헌금을 내는 것이다. 역사가 긴 브랜드들은 그들의 긴 역사가 곧 신화이고 전설일 수 있지만 후발 브랜드들은 역사를 대신할 신화와 전설을 만들기 위해 아무도 오르지 않는 스키 점프대를 차를 가지고 오르기도 하고 후드 위에 와인 잔으로 피라미드를 만들고 주행 테스트를 한다. 현실에서 자기 차를 가지고 스키 점프대를 오르거나 후드에 와인 잔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운행할 사람이 있겠는가? 긴 역사가 없는 후발 브랜드들은 역사 대신 신화 나전설을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신화나 전설을 가졌다고 해서 일시에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는지는 한편으로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진정한 고급 브랜드 또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브랜드가 돼야 한다. 1989년에 처음 출시된 그 당시의 브랜드의 역사는 전혀 없었던 고급 브랜드 렉서스의 성공은 그 당시 토요타 차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 것이다. 최고의 품질에 최고의 정성을 들인 차를 다른 고급 브랜드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신뢰를 소비자들에게 안겨주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렉서스는 신화를 만들어내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물론 그래도 다른 럭셔리 브랜드가 요구하는 현금보다는 적었다. 품질은 설계 품질, 조립 품질, 그리고 판매 품질로 구성된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대부분의 품질 문제는 바로 조립 품질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노력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바라던 믿음을 진실된 품질로 충분히 만족시켰기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헌금을 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메이커들이 프리미엄이든 럭셔리이든 간의 고급 브랜드가 되려면 소위 말해서 명품 핸드백 같은 턱없이 높은 가격을 받아도 바가지 씌우는 게 아니다라는 평판을 받으려면 당연히 높은 품질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산차는 이 부분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 꼼꼼하지 못한 조립 마무리로 삐걱거리거나 도색 불량으로 녹이 스는 문제 등은 대부분 여기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높은 수준의 조립 품질은 차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고 동경과 찬사를 받아서 그것을 갖고 싶다는 꿈을 꾸게 만든다.
갖고 싶어서 꿈꾸는 브랜드를 비난하는 소비자는 없다. 결국 소비자로 하여금 갖고 싶다는 꿈을 꾸게 만드는 브랜드가 바로 럭셔리 또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것이다. 소비자의 꿈을 얻게 된다면 다른 건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미 벤츠나 렉서스는 그걸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